74 할머니가 수술대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가슴엔 낯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리듬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50년 전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은. 대체 이 심장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인생 감동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972년 12월의 추운 겨울이었지만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화수는 3살배기 아들 도윤이의 손을 꼭 잡고 인파 사이를 걸었습니다. 29의 젊은 간호사였던 그녀는 병원 당직을 마치고 아들에게 줄 겨울 외투를 사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 손을 잡은 채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저기 풍선이요. 도윤이가 가리킨 곳엔 형형색색의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남편을 전쟁으로 잃은 뒤 이 아이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군중이 한순간에 밀려들었습니다. 화수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작은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비명과 폭죽 소리, 상인들의 고함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화수는 넘어지고 밟히면서도 아들을 찾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화수는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작은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가 신고 있던 파란 운동화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방송국, 고아원. 화수는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전단지를 붙이고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화수는 병원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필요로 했고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차가운 손, 떨리는 손. 하지만 그 어떤 손도 도윤이의 작은 손만큼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화수는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을 때마다 그녀는 도윤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20살이 되었을까? 30이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밤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든 좋으니 부디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2023년 가을 화수는 74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은퇴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그녀는 요즘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밤에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귀한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는 이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산소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식 수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기다려야 해요. 의사의 말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화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으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 어렵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화수는 지갑 속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도윤이의 3살 때 사진.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산소통을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웠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화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그땐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병실 창가에서 화수는 또 한 번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산소통에서 나오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쉭. 숨을 쉬는 것조차 기계의 도움이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이화순 환자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젊은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숨이 차서 그녀는 요즘 가능한 한 말을 아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주치의 선생님께 보고 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간 뒤 화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핏줄이 드러난 손. 평생 환자를 돌보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에 주치의 박지연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화순 옆에 앉았습니다. 이화순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화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식 수술 없이는 길어야 석 달입니다. 하지만 아직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화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박지연이 더 괴로워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명단을 확인하고 있어요. 꼭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희귀한 혈액형의 고령의 환자. 기증자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복도에서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산소통이 덜컹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저 달을 보고 있니?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매달 보름이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아들도 어딘가에서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자원봉사를 함께하던 옛 동료였습니다. 화순 씨 괜찮아요? 병원에 입원했다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기증자 나타날 거예요. 힘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화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힘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수녀가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수녀는 화순을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화순. 선생님이시죠?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심고아원의 수녀 마가렛입니다. 오래전 선생님께서 아이를 찾으러 오셨던 곳이에요. 화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아원 철문, 낡은 복도, 아이들의 울음소리. 왜? 지금 오셨나요? 수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스에서 선생님 이름을 봤어요.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이 잃어버린 아들. 도윤이라고 하셨죠? 화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수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72년 12월 15일. 3살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고아원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이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발견했다고 했죠. 아이는 울면서 엄마만 찾았어요. 화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네. 저희가 도윤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이가 계속 그 이름을 불렀거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살아있나요? 수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양되었어요. 1975년에 좋은 가정으로 보내졌죠. 그 이후로는 저희도 몰라요. 개인정보라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화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닿을 수 없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당시엔 비슷한 사연이 너무 많았고, 제대로 된 기록도 없었어요. 수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화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수녀가 떠난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화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감정을 삼켰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들을 찾을 힘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수는 지갑에서 도윤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때의 얼굴. 이제 50살이 넘었을 그 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도윤아.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산소통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하지만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는 사흘째 내렸습니다. 화수는 병실 창가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녀가 다녀간 이후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선생님, 식사하셔야죠. 간호사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지만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먹어봤자 토했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조금만이라도요. 기운을 내셔야 해요. 괜찮아요. 물만 주세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컵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화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 하나. 50년을 붙잡았던 그리움. 이제는 손을 펴야 할 때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화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수술실 준비.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화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발걸음. 누군가의 울음소리. 병원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그녀는 다시 누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고쳐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치의 박지연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화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박지연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젯밤에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화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남자 환자였어요. 50대 초반.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그런데 박지연이 화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장기 기증 서약자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혈액형이 선생님과 일치합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매우 좋게 나왔어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이식 수술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 순간 화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제 수술하나요? 오늘 오후 2시. 준비하셔야 해요. 박지연은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한도윤이라는 이름 아세요? 화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그 이름을? 박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젯밤 돌아가신 분이 한도윤 씨예요. 화순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급히 물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시는 분이신가요? 제 아들이에요. 네. 제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 화순의 목소리는 부서졌습니다. 박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수녀님이 그러셨어요. 도윤이가 입양됐다고. 성이 바뀌었을 거라고. 화순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을 박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3살 때 도윤이에요. 박지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얼굴 닮았나요? 그 환자분하고. 박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많이 닮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산소통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선생님,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선생님을 살릴 수 있어요. 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수술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화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고 혈압을 쟀습니다. 선생님, 조금 있으면 수술실로 가셔야 해요. 화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아.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곧 이 가슴 안에 아들의 심장이 들어올 것입니다. 50년을 찾아 헤맸던 아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뻐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살아야 할까요? 아들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녀 마가렛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들었어요. 한도윤 씨가. 화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녀는 화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야 해요. 선생님이 살아야 그 아이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선생님을 살리고 싶어서 돌아온 거예요. 50년 만에. 수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슬픈 기적이지만 그래도 기적이에요. 화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화수는 침대에 누운 채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수술실 입구에서 박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성공시킬게요. 약속해요. 화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살았던 그녀는 이 순간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화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엄마랑 다시 하나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화수는 떠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둥, 둥.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 아니, 2개의 심장. 하나는 멈춰가고 있었고 하나는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활력 징후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 집도의 선생님 출혈이. 멀리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화수는 그 소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누군가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화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뜬 것 같았습니다. 하얀 공간이었습니다. 안개 같은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화수는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파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사려던 그 외투. 도윤아, 엄마야. 돌아봐. 아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살 때의 얼굴. 화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손을 놓쳐서.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도윤아. 화순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 안 돼요. 왜? 엄마는 내가 보고 싶었어. 50년을. 엄마 아직 갈 시간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른의 목소리로. 화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났습니다. 10살, 20살, 30살. 그리고 50대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화순을 닮은 눈, 화순을 닮은 미소. 엄마, 나 잘 살았어요. 도윤아. 좋은 부모님 만나서 대학도 갔어요. 결혼도 했고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많이 했죠?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도윤아. 화수는 울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살릴게요. 무슨? 엄마가 평생 날 찾았잖아요. 이젠 내가 엄마 찾았어요. 남자는 화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내 심장 받아줘요. 그게 내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예요. 안 돼. 안 돼, 도윤아. 괜찮아요. 나는 이미 행복했어요. 남자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 도윤아. 이번엔 놓지 않을 거야. 엄마.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 살아요, 엄마. 내 심장으로. 도윤아. 심박수 회복됩니다. 혈압 안정화. 이식 성공입니다. 화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수술실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호했습니다. 이화순 환자님 들리세요? 수술 성공했어요. 박지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화수는 손을 들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거기서 무언가 뛰고 있었습니다. 둥, 둥, 둥. 자신의 것이 아닌 리듬.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뱃속에서 느꼈던 그 울림과 똑같았습니다. 도윤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뒤 화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몸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둥, 둥.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도윤아, 내가 여기 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게 찾아서. 문이 열렸습니다. 수녀 마가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순 곁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두 분을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녀님, 도윤이는 행복했을까요? 그럼요. 저도 입양 가는 날 봤어요. 그렇게 좋아하던데요. 수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 부모님이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도윤이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그리고 선생님. 수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도윤 씨의 유품이에요. 병원에서 전해달라고. 화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 1985년 1월 1일. 나는 입양된 아이다. 진짜 엄마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본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화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5월 10일. 오늘 양부모님께 물어봤다. 진짜 엄마는 왜 나를 버렸냐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엄마도 나를 찾고 있을 거라고. 또 한 장. 2015년 3월 20일. 딸이 태어났다. 처음 안았을 때 문득 생각했다. 내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안았을까? 이렇게 사랑했을까? 그랬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0월 30일.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 선천성 심장병이 악화됐다고 한다. 오래 못 산다고 한다. 장기 기증 서약을 했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걸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화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년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수녀는 조용히 화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회복실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화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둥, 둥, 둥.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도윤아, 엄마가 잘 살게. 내가 준 이 심장으로. 화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화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다시 돌아와줘서. 그리고 그날 밤 화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들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봄이 왔습니다. 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화수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았습니다. 산소통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가슴속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둥, 둥, 둥.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화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화순 선생님, 오늘 퇴원이시죠? 주치의 박지연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드디어 집에 가네요.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정말. 박지연은 화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화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죠. 도윤이가 준 시간을. 퇴원하는 날 오후 화수는 병원 로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5개월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곳.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곳. 선생님. 수녀 마가렛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화분을 건넸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도윤이를 위해 심으세요. 화수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도윤이와 선생님을 다시 이어줄 수 있어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화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남대문 시장 앞을 지났습니다. 화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50년 전 그날 아들의 손을 놓친 곳이었습니다. 기사님, 잠깐만 세워주세요. 화수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50년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건물도 사람들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풍선 장수가 있던 자리. 이제는 휴대폰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화수는 그 앞에 섰습니다. 도윤아, 여기야. 내가 풍선 보고 싶다고 했던 곳. 바람이 불었습니다. 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엄마가 미안해. 손을 놓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화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잖아. 그치?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을게.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화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화수는 수녀에게 받은 국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공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도윤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 한 사람의 50년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다. 양아버지께 전화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다. 진짜 엄마도 내가 이렇게 잘한 걸 기뻐할까? 화수는 그 구절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기뻐하지, 도윤아. 엄마가 제일 기뻐해. 밤이 깊었습니다. 화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뚱, 뚱, 뚱. 심장이 뛰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화수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도윤아, 자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엄마 얘기 들려줄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엄마는 매일 널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방송국도 가고.
거리마다 전단지를 붙였지. 하지만 못 찾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믿었어. 내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누군가 너를 사랑해주고 있을 거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맞았어. 너는 정말 잘 자랐더라. 좋은 사람이 됐더라. 엄마 자랑스러워. 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해줘서. 방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그녀를 비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은 노인, 뛰어노는 아이들. 화수는 연못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잘 잡아, 엄마. 화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화수는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받았습니다. 연분홍빛이었습니다. 예쁘지, 도윤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보자. 그날 오후 화수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양부모님께 보낼 편지였습니다. 수녀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사랑하는 도윤이의 부모님께. 저는 이화순입니다. 도윤이의 친어머니입니다. 50년 전 제 불찰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슬픈 방식으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셔서, 도윤이를 사랑해주시고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도윤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했더군요. 자랑스러워했고요. 그게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도윤이의 심장이 지금 제 가슴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장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도윤이가 살지 못한 시간을 언젠가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이화순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화수는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화수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뚱, 뚱, 뚱. 심장이 뛰었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도윤아, 엄마 약속할게. 화수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게. 웃으며 살게.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야.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국화 화분의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때 그때는 말할 거야. 엄마 행복했다고. 내 덕분에 잘 살았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 곁에 남아줘서. 그날 밤 화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모습으로.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다행이다. 엄마 웃는 거 보니까 좋아요. 너도 괜찮니? 네. 저도 괜찮아요. 엄마 곁에 있으니까. 도윤이는 화순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엄마 지켜줄게요. 평생. 고마워, 도윤아. 천만에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도윤이는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전히 함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화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뚱, 뚱, 뚱.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화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도윤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엄마랑 같이 살자. 그리고 화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심장과 함께, 아들의 사랑과 함께. 세상은 그들을 한때 갈라놓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시간도 죽음도 그 무엇도 진정한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 화수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영원히. 이 이야기는 슬픈 기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랑은 형태를 바꿔 계속된다는 것. 우리가 사라져도 누군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화순 할머니는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도윤아. 오늘도 엄마랑 같이 살자. 당신도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이 언젠가 누군가의 심장이 되어줄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